자, 지난 9월 말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당시에 자,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가 유동규 본부장과 통화를 했는지 밝혀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대장동 지상조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공개 질의를 밝혔습니다. 자, 이 보도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본부장의 자택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왔을 때, 그때,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이 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이죠. 거기하고 통화를 하고, 그 앞에는 정민용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통화를 한 사람이 바로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성남시 의원인 이기인 의원이 지난 6일 날 본인의 SNS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본인의 SNS를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동규 체포 전 정진상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와 통화했다는 제보들이 여럿 있다. 자, 아마 맞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의 염증을 느낀 성남의 전직 민주당원들에 따르면 김혜경과 유동규 와이프가 같은 교회 집사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고도 하고, 또 김혜경이 유동규를 각별하게 챙겼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재명과 직접 통화하기보다 김 씨와 연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김 씨라는 것은 김혜경 씨입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글을 보고 지금 이기인 성남시 의회 의원이 올린 이 글을 보고 지금 공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단은 또 이 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유동규와 그리고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가 통화를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진상조사단은 여기서 유동규 씨가 김혜경 씨가 가까운 사이라고 자랑했다고 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형인 고 이재선 씨의 이 김혜경 씨와 통화 녹음에서도 그 이재선 씨가 김혜경 씨와 통화하는 그 녹음에서도 유동규가 뭐 하던 사람이냐, 이재명이 옆에서 전부 이런 사람만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협박하고, 내가 문자를 보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유동규 엄청 사랑합디다 라고 지금 상기를 시켰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자, 진상조사단은 유동규와 김혜경 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자,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시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게 통화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유동규가 통화한 인물이 김혜경 씨가 맞는지 그 여부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그 통화 내역 등 자료를 공개하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금 유동규가 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에게 구명을 요청했나? 자, 구명 요청했으면 그 내용까지도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진상조사단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대장동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려면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이 공개 질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은 본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는 1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월 30일까지. 자, 그래서 지금 유동규와 김혜경 씨의 통화, 이게 밝혀지면 그동안 유동규가 김혜경 씨하고 친하게 지냈다 하는 거고, 또 유동규 부인과 김혜경 씨가 같은 교회 집사였다. 그러니까 지금 김혜경 씨에게 구명을 요청했다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다. 그 전에도 이 원유령 전 제주지사도 지난번에 유동규가 뭐 정민용 또는 정진상과 통화를 했을 때 그 외에 제3의 인물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인물이 이 인물이 드러나면 아마 이재명 지사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그 인물이 김혜경 씨가 아닌가? 김혜경 씨가 드러나면 왜 이재명 후보가 사퇴를 해야 되나? 원희룡 지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파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재명 부인인 김혜경 씨가 바로 이 유동규가
그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통화를 했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빨리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민간 진상조사단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새벽 1시 반에 낙상을 당했을까? 그런데 낙상을 당했다고 하면 골절이 있을 법한데 왜 얼굴이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을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 다음날 일정을 다 취소한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오전에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가료를 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많이 다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정을 다 취소해버리고, 그러면서 아주 부인에게 애틋한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후보, 정치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부인에게 이렇게 어려운 짐도 지지 않았을 텐데, 자신도 모르게 부인이 몸이 축나는 것 같았다. 모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애틋한 부인에 대한 이런 마음을 담은 SNS 글을 올렸고, 그러면서도 보통 다쳤다고 하면은 본인이 병간호를 하거나 이럴 때면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릴 텐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부부 싸움을 한 것 아니냐, 또 폭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총괄특보당장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몇 밥을 꿰낸 것이다. 몇 발을 꿰맨 것이다. 크게 수출한 것도 아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이 김혜경 씨는 지금 검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검설이 좋다. 그래서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악의적인 가짜 뉴스나 루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관련한 이상한 루머들,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는데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동안 이재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폭 의혹설, 정신병원 감금설,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여기에 많은 언론들이 의혹 보도를 하고 그동안 이재명의 과거 행적에 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는 아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혜경과 관련해서 초기부터 이렇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지금 고발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보도를 했던 관련된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설, 폭행설 이런 것들 보도를 했던 첫 당사자들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사안이 진실이 아닐까, 또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지난번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걸 맨 처음에 보도를 했던 경제신문, 여기 이 기자에 대해서, 이 신문사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게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걸 보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한밤중에 무슨 산책을 했다는 둥, 아니면 낙상했다는 둥, 그리고 열상으로 찢어졌다는 둥. 그러니까 그 이후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니까 뭔가 좀 수상하다 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만큼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거에 많은 논란이 됐던 사건에 대장동 게이트뿐만 아니라 김부선 씨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해경궁 홍 씨라고 해서 이 문자, 해경궁 김 씨라고 해서 이 SNS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이고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